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17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인이 신청한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심리가 열렸는데 법원에 출석을 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이 이 당내 민주주의를 고민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불경스럽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 민생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것을 이 답변을 비꼬면서 조롱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국정 현안을 논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당내 분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은 이준석에게 빌미를 줘서 또다시 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또 덫을 놓은 것이죠. 이준석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피해갔는데 그걸 또 비꼬면서 이준석이 조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정치권에서는 양대 이벤트가 있었죠.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 또 하나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법원 심리 두 가지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무난히 선방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차분히 잘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준석의 가처분 심리는 오늘 3시부터 열려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려서 1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준석은 여기 직접 출석을 했죠. 국민의힘은 변호사 대리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만에 이 심리는 종료가 됐는데 직접 상대를 하는 심리가 종료가 됐고 지금 이 시간 계속 그 판사들이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중에는 결론이 안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법원이 밝혔기 때문에 이 징계 이 기각이 될 것인지 인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내일 지나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 이슈는 이것이 아니고 여론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쏠려 있는 틈을 타서 민주당이 아주 꼼수 끝판왕 같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상당히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건지 이재명을 위해서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당헌 80조 1항 문제입니다. 80조 1항 그리고 3항 이재명 방탄 문제인데 자 80조 1항은 이런 거죠. 당직자가 부정부패 민주당 당헌 80조 1항입니다.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자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이재명은 만약에 대표가 만약이 아니고 대표가 되고 나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은 당장 당 대표직이 날아가죠. 날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 개혁의 딸 여기서 당원 청원 운동을 일으켜서 이것을 개정을 하자. 그래서 개정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헌 80조 1항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재명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당직자 자격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 또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계속 우리 국회의원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기소를 할 테니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니 이것을 없애자. 자,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이 비이재명계, 반명계 의원들은 이거는 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 대표가 될 게 뻔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렇게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방탄용 위인 설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제 이렇게
그 민주당 전당대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살짝 고쳤습니다. 뭐냐면은 이 규정, 그러니까 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이렇게 고쳤죠. 기소와 동시에가 아니고 하급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을 어제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또 당내 반명계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여론도 악화가 되고 이렇게 됐죠. 이 법이 원래 그때 노무현 대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 당의 뭐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는 그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까 오늘 이것을 또 추인하기 위해서 열린 비대위에서 털어버렸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쪽에서 털었는데 어떻게 털었냐면은, 이 해당 규정을 그러니까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동시에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살린다. 그전에처럼 살린다. 자, 그러면은 그 이재명 방탄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기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을 둘러싼 당내 개파 갈등의 내관으로 떠오른 이 기소시 당직 정직, 당헌 개정 논의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마치 이재명의 방탄복을 걷어낸 것처럼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정말 끝판입니다. 꼼수의 끝판입니다. 꼼수의 끝판. 왜 그러냐면은 이 꼼수를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80조 3항에 숨겼습니다. 80조 3항은 고치기로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 80조 3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조 1항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동시에 이 당직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것이 기소가 부정부패에 의한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징계, 당직 정지, 이 처분을 아예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것은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기존의 조항은 이 면죄부를 주는 주체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살짝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윤리심판원이 주체가 아니고 당무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주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어제 이것을 최고위원회가 이 면죄부를 주는 주체로 바꾸려고 했는데 최고위원회는 대표 최고위원이 이재명이니까 좀 너무 낯간지럽죠.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은 주로 뭐 법관들이 있고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는 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뭐 최고위원들 또 고위 당직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최종 면죄부 부여권자를. 자, 그런데 힌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 있었죠. 당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당대표, 최고위원, 또 각 고위 당직자들, 시도당 위원장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당대표, 이재명, 최고위원 대부분 친명계가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차피 지도부는 이재명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면죄부를 주는 권한을 넘겼는데, 자, 윤리심판원을 보실까요? 지금 윤리심판원의 원장은 윤리심판원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죠. 이재명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의 대표직을 박탈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기존 당헌에는 윤리심판원입니다. 근데 지금 윤리심판원 원장은
박혁이라는 변호사입니다. 박혁 변호사. 판사 출신인데 2021년 1월에 윤리심판원장이 돼서 3년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에 2021, 2022, 2003년,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남아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2년 임기가요. 2022년, 2023년 2년 임기네요. 내년 1월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 전에는 윤리심판원장을 바꾸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박혁 변호사는 2021년 1월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임명이 됐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임명을 한 거죠. 가뜩이나 판사 출신이라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저거 위법을 했으니까는 이 면죄부 줄 수 없어. 뭐 정치 탄압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렇게 나올 텐데 윤리심판원에서 거기다가 윤리심판원장이 이준석 대표, 이재명 대표와 마지막까지 당 후보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아주 뭐 이전 투구를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임명을 했던 인물이라서 이재명은 믿지 못하는 거죠. 보나마나 내가 기소가 되면은 윤리심판원에서 박혁 변호사 체제의 윤리심판원에서 나에게 면죄부를 안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면죄부 부여 권한을 넘겼습니다. 자, 당무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가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입니다. 이재명이 당무위원회 의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이 기소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 당헌 80조 1항에 대해서 1항에 의해서 이재명은 기소와 동시에 유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소와 동시에 당대표직을 박탈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80조 3항에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당무회의죠. 당무회의 의결이죠. 아니야, 그것은 뭐 정치 탄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대표 계속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고 그 의장은 이재명입니다. 기소된 이재명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이재명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론에 따라서 80조 1항, 뭐, 그것을 포기하는 척, 개헌을 포기하는, 당헌 개정을 포기하는 척 했다가 지금 더 확실한 방탄막을 치고 있다. 이것이 정말, 꼼수 끝판왕이다.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